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가입부터 그다음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퇴직연금이 어떤 건지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퇴직금이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연금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으면 세제 혜택도 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됐을 때 과세도 전부 다 하지 않고 저율과세로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장점이 어떤 거고 단점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점은 뭐냐면 이 한도가 있긴 한데 700만 원 한도까지 내가 5,500만 원 이하다. 버는 돈이 5,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16.5%를 그 세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매년이요. 그러니까 올해 700만 원을 넣으면 내년에 700만 원 안 넣으면 계속 이 115만 원씩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요번에 돈을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115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500만 원 이상 벌면 13.2%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매년 일단 이렇게 주고 또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원래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5.5%만 떼겠다. 물론 조건에 따라서 뭐 60세부터 70세까지는 5.5%, 70세부터 80세까지 4.4%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지금 납입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요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 그리고 연금 받을 때에도 굉장히 낮은 세금으로 그 저율 과세를 하겠다라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단점은 뭐겠어요? 오래 돈이 묶여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돈을 넣고 있다가 이 돈을 찾고 싶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 세금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묶기만 하면 오래 묶인 돈을 연금으로 받기만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좋은 조건을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시로 수령할 수도 있는데 수령을 하면 세금을 조금 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스크립트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 다 모바일로 어플로 다 가입이 가능해요. 다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1번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팩스로 증빙 서류를 보내주셔야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냥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자영업자인데 사업자 등록증, 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뭐 소득금액 증명원 이 서류를 다 준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세 개 중에 하나 아니면 요 네 개 중에 하나, 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보내면 예 이렇게 등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은 선택사항인데 저를 등록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등록을 해 주시면 제가 전산에서 확인하고 코멘트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런 거 전산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내가 알아서 컨트롤하고 가입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2번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도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나한테 하나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코드를 등록해 주시면 제가 1대1로 답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삼성증권 투번인이라 요 삼성증권 어플 가지고 이 기반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뭐 보험사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계시든 뭐 증권사나 은행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다 대략 이 정도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해당 전산에서 똑같이 운영을 하시면 돼요. 뭐 고객센터 전화하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증권은 제가 어떻게 처음부터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왼쪽 하단 네모를 누르고 요 밑에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 화면에서 여기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퇴직연금을 만드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 어플을 이용을 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온라인 추가 계좌 개설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다른 건 건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퇴직연금 계좌를 바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메시지는 한 명당 하나씩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진 그대로 두시면 돼요. 약관 동의하고 네. 확인을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하죠.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뭘 동의하라고 하죠? 네, 동의를 할게요. 여기에서 요 서류를 눌러보면은 이 가입 서류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리고 지금 방금 입력해야 되는 비밀번호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미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지만 보통은 이제 계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계좌를 만들고 나면 여기 금융상품에서 퇴직연금을 눌러보고 여기 안에서 가입, 관리,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좌 만들어진 거는 제가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잔고 거래 내역 확인. 이렇게 끝이 2구인 퇴직연금 계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좌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가입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 하단 네모, 금융상품, 그 다음 퇴직연금 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퇴직연금 펀드를 가입할 수 있고 ELS, 뭐 ELD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뭐 예금 같은 걸 가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자가 다 나와 있죠. 여기서 보고 이자가 지금 현재 요거 하나은행 퇴직연금 정기 예금이 가장 높네요. 이런 건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괜찮죠. 그런데 기간이 5년이니까 한 3년 정도만 운영할까? 그 중에 이자가 높은 게 뭐지? 라고 봤을 때에는 요게 하나은행 요게 제일 높네요. 이렇게 해서 매수를 눌러보면 가입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가입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어떤 화면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 네모 퇴직연금, 금융상품 퇴직연금. 그래서 펀드를 누르게 되면 얘는 좀 더 수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펀드를 직접 검색하실 수도 있고 여기 제가 추천하는 펀드가 있다면 여기서 직접 검색하셔도 되고 이렇게 펀드들을 보면서 펀드를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퇴직연금에 돈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기 예금을 가입하거나 어음을 가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ELS, 뭐 DLS 같은 것들을 가입할 수 있고요. 왼쪽 하단 네모 금융상품 퇴직연금에서 네. 지금 화면이 좀 오래 걸렸는데 ETF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 하듯이 내가 ETF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삼성전자 사고 싶다. 퇴직연금을 삼성전자로 뭐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건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지수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도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삼성증권이 다른 이제 금융기관과 다르게 뭐 여러 가지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방법들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방법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을 잘 불려나갈 수 있겠죠. 그런 거에는 아주 삼성증권이 좀 특화가 되어 있다,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입도 좀 간단하고 뭐 절차도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까지만 해놓으시고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아까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됐었죠. 그래서 아까처럼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에 이 팩스 번호로 뭐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사업자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이 팩스로 보내면 등록이 완료가 자동으로 돼요. 여기까지 완료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코드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희 가입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을 확인을 해서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돼요. 1588-2323 전화해서 내가 어느 지점으로 되어 있냐라고 확인하시고 나서 저에게 요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만드는 거니까 고객명, 예, 그 고객의 이름을 쓰시고 지금 방금 이구 계좌 만든 거 있잖아요. 퇴직연금 계좌. 이 계좌번호 쓰시고 연락처 입력하시고 기존 거래 고객 체크하시고 김경섭 쓰시고 0181 쓰시고 흐릿한데 똑같이 자필로 입력하시면 되고 동의 체크하시고 성함 사인하시고 이 자료를 팩스로 다시 어디죠? 네, 해당 지점에 전화 통화를 해서 팩스 번호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발송을 하면 코드 등록이 완료가 돼요. 여기까지 처리를 하시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이 구체적으로 그 퇴직연금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어떤 상품을 가입할지,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를 제가 1대1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영상 제작을 할 때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연금 쪽, 뭐 개인연금, 개인연금저축 펀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전산이 확인이 안 되면 이제 확인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보시면서 직접 관리를 하셔도 되고 뭐 아니다 나는 그냥 이런 거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다 지금 처음에 어렵게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다 마무리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연락을 하겠다. 뭐 이거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퇴직연금이 연금저축에 비해서 그 장점은 좀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고 연금저축 안 하더라도 그냥 퇴직연금에다가 700만원 넣게 되면은 그냥 여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넣어놓은 돈 가지고 아까처럼 연금저축은 펀드만 운영할 수 있는데 예금도 운영할 수도 있고 RP도 운영할 수도 있고 ELB도 운영할 수도 있고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예금 같은 경우는 또 예금자 보호가 되다 보니까 내가 여기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세액공제 받는다고 13.2%도 돌려받았는데 예금 넣어놓은 예금 이자 그대로 받고 예금자 보호까지 받을 수 있으니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연금저축 펀드를 하는 것보다는 장점이 많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인출이 안 돼요. 중도 인출이. 네, 요게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연금저축을 400만원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300만원은 이게 두 가지를 운영하는 게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300만원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연금저축이 중도인출이 뭐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것도 뭐 조건이 있고 좀 복잡하고 또 여기도 또 인출을 하게 되면 세금을 물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조건만 봤을 때에는 예, 투톤으로 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거는 실무적으로 운영해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 팩스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또 추가로 제가 이제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고 어떤 상품을 가입하면 되는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